백정이라는 말은 지금도 누구에게 함부로 갖다 붙였다가는 주먹 싸움을 각오해야 하는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조선 왕조 내내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백정이란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천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투를 틀지 못했고 부녀자는 비녀를 꽂지 못했습니다. 기와집과 비단옷은 금물이었고 그 좋은 혼례식 날도 말을 탔다가는 봉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양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설설 기던 농민들까지도 백정이라면 흰눈부터 떴습니다. 심지어 기생들도 백정을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철폐돼서 백정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공식적으로는 종식됐지만 나라법 바뀌었답시고 백정이 큰 갓쓰고 길을 나섰다가는 위집 멍석에 둘둘 말려져 누구 몽둥이에 죽을지 몰랐습니다. 일제가 들어선 뒤에도 호적이라 할 민적에는 도한, 즉 도살업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굵은 글씨가 항상 박혀 있었습니다. 경상도 진주에 최초로 생긴 기독교 교회인 복례교회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커틀 선교사는 예수는 믿겠지만 백정은 인간이 아니니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희한한 신자들 앞에서 아연실색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로 예배를 봤는데 1909년 부임한 리알 선교사는 이를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백정들과 일반인들의 동석 예배를 추진합니다. 백정들이 쭈뼛쭈뼛 예배당에 들어오자 400명 교인 중 300명이 아우성을 치면서 일어섭니다. 내사 백정하고는 같이 천국 안 갈 끼다. 49일의 분쟁 끝에 리알 선교사가 지고 맙니다. 결국 종전처럼 따로 예배드리는 것에 동의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진주 지역에 적잖은 파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목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의문 한 자락이 피어난 겁니다. 백정이 뭐길래? 소잡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진주는 진주 밀란의 기억과 갑오 농민 전쟁의 기운이 일종의 정신적 유산으로 전승되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멸시는 받았을 망정 새롭게 들어서기 시작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력을 쌓은 백정 집단과 역시 과거와 단절한 청년 지식인층 사이에는 점차 연대의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923년 4월 24일 형평사라는 이름의 우리 역사에 매우 소중한 단체가 그 깃발을 올립니다. 우리의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는 것임을 고창하면서 형평사는 전국의 형평계급과 단결하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 대표적 인물로는 백정 출신 장지필도 있었지만 주목해야 할 사람은 양반 출신 강상호라는 분입니다. 강상호는 백정 출신이 아니면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형평사 운동에 참여했고 초대 사장을 맡죠. 그는 도무지 백정 해방 운동에 뛰어들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상호의 아버지 강재수는 정삼품 통정대부를 지낸 사람으로 천석군 부자였고 강상호는 그 장남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또르르한 부자. 아무리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한평생 유유자적 여유롭게 보내고도 넉넉하게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반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부잣집 도련님의 광휘 또한 벗어던진 채 형평운동에 나섰습니다. 백정들의 가장 큰 한 중의 하나는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학교에 오기만 하면 다른 아이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가는 판에 백정 자식들의 취학은 머나먼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강상호는 이 문제를 매우 창조적으로 돌파합니다. 어느 날 그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나타납니다. 강상호가 데리고 온 아이들은 다름 아닌 백정의 아이들이었죠. 학교가 술렁이는 가운데 난처한 얼굴의 교장 앞에 강상호는 한 장의 서류를 들이밉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입양한 자식들이요. 입학시켜 주시오. 교장은 그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듯한 양반 출신이면서도 백정놈들의 단체 형평사 사장으로서 대놓고 백정팬이 된 강상호는 백정이 인간임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 눈에 가시가 됐고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백정들의 형평운동은 각지에서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제 관원보다도 당시 평범한 식민지 농민들이 더 이를 갈았습니다. 백정 새끼들이 어딜 감히
사람은 때로 기묘합니다. 차별받는 이들이 더 차별하고 당해본 사람들이 더 지독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상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백정도 사람이고 양반도 사람이다. 인간은 저울처럼 평등하다. 천석군 제사는 밑빠진 독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었습니다. 해방 이후 그는 자식들 교육을 못 시킬 정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해방 뒤 인민위원장부의 좌익적 감투를 썼던 관계로 남아있던 재산까지 반공 세력에게 몽땅 뜯겼다고 합니다. 그가 고통 속에 1957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을 때에야 사람들은 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의 장례는 전국에서 모여든 백정 출신들이 치렀습니다. 그때 옛 형평사원이 읽은 조사 중 일부를 읽어봅니다. 오직 선생님만은 그 시대의 속칭 양반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의 명예를 포기하고 전 재산을 희사해 가면서 당해오던 50만 동포를 위해 주야 고심 투쟁하지 않으셨습니까? 위대하십니다. 장하십니다. 아마 그 장대한 장례 행렬을 바라보면서 강상호는 그래도 자신의 삶이 값진 것이었음을 새삼 깨닫고 편히 눈을 감았을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엿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고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에 기뻐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경찰의 감시 때문에 편안히 앉아 밥 먹지 못했다는 강상호. 천석군 재산을 스스로 바치고 빨갱이로 몰려 남은 재산 또한 강탈당했다는 비운의 인물 강상호는 그래도 1923년 4월 24일 형평사를 생각하면서 웃었을 겁니다.